안녕하세요. 독일정치연구소장 조성복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선거제도에 따라 형성된 거대 양당제 시스템이 우리의 사회의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게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양당제 하에서는 서로 상대를 적이나 또는 악으로 규정하여 협상이나 타협이 어렵습니다. 상대를 반대하고 부정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양당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요. 문제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당제가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 정당이 혼자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의회 내 안정된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 간 서로 연정을 하거나 연대를 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 사이에 서로 중요시하는 정책 과제들을 서로 앞에다 내놓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훨씬 나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제가 양당제와 다당제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선거제도와 정당 체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수제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가져오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디베르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정치학자인 디베르제가 수많은 선거제도와 정당과의 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수제를 사용할 때는 양당제가 되고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당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라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양당제를 가지고 있는, 사실 거대 양당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도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는 어떤 사표 심리상 어쩔 수 없이 당선 가능한 거대 양당의 후보 둘 중에 하나에게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이나 비정규직 또는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들은 표를 받을 수가 없고 결국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하에서는 각 정당의 정당 투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대 양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독일의 선거제도는 페르소날리지어테 페헬트니스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뜻을 제대로 이렇게 옮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정당 투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서로 연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연동형이라고 하는 거죠. 또 권역별로 16개 주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하고
의석수에 따라서 그 명단의 상위 순번부터 당선을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차례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정당 투표율을 5% 미만이거나 또는 지역구 세석을 얻지 못하는 정당에게는 의석수를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식 선거제도이고 그동안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그에 대한 소개도 이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릴 말씀은 독일식 선거제도 관련해서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또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례대표에 대한 오해입니다. 독일식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는 그 성격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오해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이렇게 완전히 별도로 하고 있고 또 그걸 직접 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독일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비례대표는 우리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서 예를 들어 여성, 농민, 장애인에서 지역구와는 완전히 별개로 그 후보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당선이 됩니다. 근데 독일식에서는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독일에서는 권역별로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싸우고 거기서 안 됐을 때는 비례대표로 다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령 지역에서 떨어지더라도 지역의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되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일부 전문가들조차도 독일 선거제도를 도입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비례대표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각 정당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보다도 비례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 정당에서의 모든 후보는 반드시 당원의 비밀 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연방선거법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만약에 이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반드시 이 조항을 선거법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해는 이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면 거대 양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추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정밀하게 독일식 그 선거제도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 결과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거대 양당 모두 기존 결과보다 의석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의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특히 그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경기에서 기존 제도에서보다 23석이 늘어나게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그 의원이 당선되기 때문에 전국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이 거대 양당에는 오히려 기존의 선거 제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로 가면은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의석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대 양당은 항상 일정하고 안정된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의원 정수와 관련된 오해인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이러한 정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은 매우 감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오히려 이성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은 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국회의 역할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린이집 그 부실 지원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제서야 겨우 그 문제가 제기돼서 도마에 오른 셈이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약 470조 원에 달하는데 이 예산안 심사에 국회는 불과 2주밖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로 여야 간에 그 협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것마저도 지체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우리 현실에서 볼 때 국회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현재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OECD의 그 의원 수를 많이 비교하는데 독일의 의원 수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약 13만 7천 명으로 우리의 의원 1인당 17만 3천 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독일식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면 약 80명 정도는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 정서하고 안 맞으니까 그 기존의 그 국회의원 세비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수만 늘린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그 의사에 반하지 않고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식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러한 비례대표에 대한 오해, 그리고 거대 양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 또 의원수를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에서 벗어난다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개특위에서의 그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어 비정규직이나 사회 양극화와 같은 주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